자, 17번에 몇 번? 이거 18번이잖아. 17번에 몇 번? 17번 맞네. 몇 번? 3번이요. 아, 4번이요. 네, 그 4번 들어갈게요. 17번 4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까 특강 시간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기를 다지는 어떤 부분에서 실전 어법으로 들어갔을 때는 아까 우리가 1번 문제, 샘플 문제를 풀었지만 샘플 문제는 뭐였었어요? 다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던,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에서, 그지?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 이제 다 믹스가 돼 있다고요.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강의 기본기로 실전을 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말 이해가죠? 진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밑줄 보면은 인코디드의 밑줄이 쳐 있는데 항상 밑줄 친 부분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문장 포지션에 있다. 그러니까 밑줄이 인코디드는 문장 대가리도 아니고 문장 중간이죠. 그리고 이 형태를 보면 ed의 밑줄이 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어떤 동사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 규칙 동사. 그래서 문장 중간 규칙 동사 ed 밑줄 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타이틀은. 알았지? 문장 중간 규칙동사 ed 밑줄 어법.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앞서서, 그러니까 문장 중간 규칙동사 ed의 밑줄이 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단계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뭐였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정동사 자리인지를 꼭 먼저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정동사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과거시로 쓰인 걸 테니까. 근데 왜 그걸 먼저 따져줘야 되냐면 인코디드의 형태를 보면은 동사 원형인 상태에서 과거형도 ed일 것이고 과거 분사형도 ed일 형태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과거형이야, 과거 분사형이야 짐작하고 할 게 아니라 확실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때 ed가 과거형으로 쓰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정동사로 쓰인 거죠. 주어 다음에 펼쳐지는 동사 자리에. 이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ed가 문장 구조를 파악해 보니 이 밑줄을 기준으로 정동사가 앞에 있거나 정동사가 뒤쪽에 있다. 그러면 이 정동사가 한 문장에 두 번 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럼 얘는 무슨 자리가 돼요? 과거 분사, 즉 PP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무슨 동사로 쓰인 거예요? 준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때 인코디드가 앞뒷방에 정동사가 없어서 정동사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거를 파악하면 되냐면 밑줄 친 인코디드가 능동태로 쓰였느냐 아니면 수동태로 쓰였느냐 요 두 개를 따지는 문제로 축약해서 접근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요 자리가 정동사가 아니라 앞쪽에 있거나 뒤쪽에 있거나 특히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정동사가 앞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 쟤는 뭐로 쓰인 거야? 과거분사인 PP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정동사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동사가 뒤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영향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쓰인 거예요? 과거 분사로 쓰인 거예요. 정리할게요. 얘가 과거 분사로 쓰였다는 거는 알 수 있었어요. 앞에 정동사 있거나 뒤에 정동사가 있다면. 왜? 정동사는 두 번 나올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앞에 있는 동사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이 자리가 틀렸다 맞았다의 기준은 앞에 있는 정동사가 오형식 동사로서 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정동사가 앞쪽에 있지 않고 뒤쪽에 있다. 그럼 뒤쪽에서는 얘한테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그때 인코디드는 역시 과거분사로 쓰였지만 그때의 의미는 바로 뭐였다? 숨겨져 있는 현재 분사와 구분을 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접근을 해주면 된다고요.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규칙동사 ed 밑줄어법이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알아듣겠지? 오케이. 선생님이 이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 학생이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안성탕면이 어디 거예요? 농심 건가요? 네. 그러니까 농심 회사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개뿔 농심 회사를 다니는 거야? 나 맨 처음에 저거 마라탕 회사인 줄 알았는데. 마라탕? 왜 또 갑자기 마라탕이야? 아니 누가 봐도 중국어 아닙니까? 누가 봐도 중국어 아닙니까? 이 중국어가? 네 고향 경상도가? 아버님이 경상도? 엄마 쪽이. 엄마 쪽이 경상도 어디셔? 경상도요? 경상도 사람은 아닌데 경상도에도 오래 사셔가지고. 경상도 어디? 영남, 대구. 대구에서 경상도 분은 아니신데 경상도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네.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돼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그쪽 사투리를. 너 사투리 좀 쓰는 것 같아서 그래. 아버지는 어디셔? 아빠요? 어. 어디더라? 아빠도 근데 구미인가? 구미 그것도 경상도지. 왜? 승원이가 또 아버지가 구미 쪽이셔? 아니요, 저 어. 어릴 때 군인 살았어요. 얼마나? 5년 5년 정도. 선생님 고향이 어딜 것 같아요? 부산? 부산. 네 부산. 선생님 경기도 했나? 경기도 안양. 니네 안양이라는데 알아? 저 안양 사람인데. 넌 뭐 전국구야? 아니 쌤저 정확히 기억해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안로 몇 신지까지 기억 안 나는데. 너 저 안양 어디 살았었어? 그 명항역에서 그 수리산 끼고 수리산 끼고. 그 사이 그 배타운 있잖아요. 그 수리산 끼고 명항역이랑 요 사이에. 거기 살았어요. 그 수리산하고 군포. 군포까지는 아니지? 거기가 군포 아니야. 명학에서 수리산 랜드 사이라고 하면 거기가 안양 팔동으로 하긴 뭐하고 군포 쪽이 좀 맞을 거야. 금정 살았네. 금정. 그러니까 아니지. 그 바로 옆에 성결대 있었고. 성결대는 팔동이야. 그럼 팔동 살았네. 선생님은 안양 고향이고요. 그 수원에서 어렸을 때 잠깐 아버지가 이제 공직사회에 계시다 보니까 한 4.5년 살았고, 4와 2분의 1년, 수원에서. 그리고 뭐 안양은 뭐 선생님의 나와바리라고 볼 수 있죠. 안양의 맛집은 내가 꽉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얼굴 한번 들이대면 뭐 식당에서 뭐 서비스도 많이 잘 주시고. 평촌 1사 강사. 평촌이 선생님 주 메인 무대였고, 평촌은 이제 선생님 그 학원을 운영한 게 2005년도 11월 그때부터 이제 운영을 했었죠. 평촌에서는. 근데 왜 일로 넘어오신 거예요? 넘어온 건 아니지. 그러니까 평촌에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뭐 많이 움직여요 지금은. 들어보니까 안산도 가신다고. 안산은 이제 접었지요. 예, 안산 접고 2월 달부터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깊이 있는 거까지 할 필요 없고요. 니네들을 책임지면 니네들이 여러분들 손을 잡고 있느라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근데 갑자기 그 얘기 왜 나온 거야 지금? 뭐 어떤 뭐 주제가 있었나요? 네 말뜻 때문에 아이가. 죄송합니다. 원래 안양 살았구나. 좋은데 살았네. 원래 안양 사람들이 되게 참 사람이 좋아요. 날 보면 알잖아요. 항상 밝고 되게 긍정적이고 추진력이 있고요. 딱 나네. 그래. 맞아, 저 너다. 자, 진행합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정동사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The card has a magnetic strip encoded with the customer account detail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파악하는 건 정동사 자리 파악이었어요. 그지요? 자, 이 문장의 정동사 얘 빼고 정동사 역할하는 게 있나요? 예, has라는 정동사가 보이죠. 얘는 무조건 정동사일 수밖에 없어요. 얘가 정동사라는 거는 도치 문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the card가 주어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한 문장에서 정동사는 두 번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정동사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정동사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어를 탄생시키려면 그 주어 앞에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 접속사라는 것을 넣어줘야 된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겠지? 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진행해 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정동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는 무슨 자리? 준동사 자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앞쪽에 정동사가 앞쪽에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라 했어? 앞쪽에 있는 정동사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준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얘들아, 여러분들은 저기에 정동사가 어떤 동사가 보이냐면 have라는 정동사가 보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have라는 정동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 have라는 정동사가 있으면 일단 have라는 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have라는 동사는 몇 형식 동사예요? 정해져 있나요? 또 되고 일반적으로 먹다, 가지다, 소유하다의 단순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3형식 동사라고요. 그러니까 have는 3형식 동사도 되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5형식 동사도 되죠. 근데 have가 5형식 동사로 쓰면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하죠? 예,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내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have라는 동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오형식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바로 뒤는 목적어가 있을 것이고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격 보호 역할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역동사가 쓰이면 뒤에 어떠한 형태가 온다? 동사 원형의 형태가 온다라는 거. 목적격 보호 자리에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을 거예요. 그건 딱 중학교 때까지만. 알았어? have라는 사역동사가 쓰였을 때 몇 형식 동사? 얘가 5형식 동사예요. 5형식 동사가 쓰였을 때 문장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아, 여기는 공간이 없지만 영상에서는 여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자, 5형식 모든 5형식 동사 얘들아,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있을 때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반토막을 내세요. 이렇게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사의 주인은 누가 돼요? 얘가 되는 겁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격 보호의 주인. 자, 얘 이름이 목적격 보호야. 보호라는 거는 문장 성분이 뭐냐면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럼 목적격 보호니까 이 목적격 보호는 뭐를 보충 설명해 주겠어? 그렇지. 목적어의 보충 설명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주술의 관계를 따졌을 때 얘가 주어의 역할하고 얘가 동사 역할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가 정동사라는 건 아니야. 얘가 정동사는 아니지만 결국 뭐다? 얘의 하인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의 주인은 목적어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동사의 주인은 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뭐의 개념일 때? 얘와 얘의 관계가 수동의 개념일 때, 수동의 개념일 때는 뭘 써준다는 얘기야? 모든 5형식 동사가 사역동사든 지각동사든 어떤 동사가 쓰였다 하더라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면 반드시 목적격 보호자는 PP형인 과거분사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 가요? 자, 그렇다면 보자 이제. 여기서 has를 선생님이 5형식으로 보지 않고 3형식으로 보고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았어요? 그러면 have, 자, 5형식이 아닌 빨간색이야. 3형식으로 봤을 때 이때 have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라고요? 가지다, 소유하다, 먹다예요. 그러면 3형식 동사로 봤을 때 얘는 얘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못 줘요. 알아들어요? 영향을 못 준다고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 카드는 가지고 있다 자서 B를. 어때요? 문장을 잘랐을 때 여기까지가 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그지요? 그 완전한 문장 다음에 인코디드가 왔어요. 근데 인코디드는 얘한테 영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이 파악을 했듯이 뭐로 쓰였다? 과거 분사로 쓰인 것이다. 과거 분사의 밑줄 엎어지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뭐와의 구분이다? 현재 분사와의 구분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ing와 pp의 구분이지. 어? 우리 매번 하는 거였었어. 또 얘기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결국 ing하고 현재 분사인 ing하고 pp형이 과거 분사와의 구분이라고요. 이해가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 구분할 때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했지? 시인하게 해볼까? 인터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자동사, 타동사? 얘 신입생 아이가 맞나? 네 여사 맞나? 맞? 저 맞아. 야, 저 새끼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 맞나? 니 맞나? 그랬더니 맞다 아이가. 야, 근데 부산에서는 경상도에서는 애들아 니 밥 묻나? 묻다. 걔 존댓말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물어보는 거 궁금해서 부산 쌤이 니네한테 이럴 수 있잖아. 예준아, 니 밥 묻나? 근데 밥 묻었습니다. 라냐? 내가 밥 묻다. 이렇게 말하냐? 아니 근데 그게 정확히 묻는 일리는 있는 게 저희 2학년 때 국어쌤 경국어쌤이었거든요. 그 쌤이 내가 만나라고 하면 맞다라고 하라고 했어요. 아, 내가 맞다라고 하면 만나라고 하면 맞다라고 해라.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 묻는다 할까 밥 묻다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 자, 에브리원 이제 앞으로는 쌤은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반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내가 니한테 경상도 사투리로 밥 묻나? 그러니까 밥 묻다. 그럼 나는 반말한 걸로 인정 안 하고 밥 묻었다 이렇게 바로 받아들일게요. 그게 이제 네가 유일하게 나한테 반말할 수 있는 기회야. 알았어? 그래서 예준이가 이렇게 밝은 애가 오니까 좋네 선생님이. 오케이. 근데 뭐 설명하다가 지금 밥 묻는다는 거야? 큰일 났다 선생님. 뭐 하다가 뭐 말이 3점으로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얘 봐봐. 지금 선생님 또 기분이 좋아졌어. 신입생이 왔을 때 영상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재분사 과거분사 구분할 때 시중교재나 니네 이제 학교 입학을 해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분하는 거 영어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ING와 PP 구분할 때는요. 능동과 수동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 교재에 다 나와 있어.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문제를 푸는데 니네들이 잘 못 풀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자, 그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구분할 때는 맞아요. ING나 PP로 바뀌기 전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요걸 먼저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했죠. 내가 자동사라고 강조한 동사가 아닌 동사들, 또 처음 보는 동사들 이런 것들은 다 뭐로 강조한다? 타동사로 간주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인코드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지요? 자, 인코드라는 동사는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요. 그리고 얘들아 지금 자, 여기가 인이 없다고 쳐봐 얘들아. 그럼 코드란 단어지. 자, 인도 없고 D도 없으면 코드죠. 코드가 명사로서 암호, 부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를 인을 붙였어요. 그럼 품사가 뭐로 바뀌냐면 동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하다, 부호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건 타동사입니다. 자, 타동사의 자동사였다면 만약에 자동사의 ING, PP 구분이었다라고 한다면 답은 무조건 뭐가 돼요? ING가 되는 것이지만 타동사의 ING와 PP의 구분일 때는 어딜 봐야 돼? 라고 말을 하던가요? 뒤에, 바로 뒤에요. ING와 PP를 구분하는 거 바로 뒤에 요 자리를 보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가요? 요 자리를 봐서 요 자리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렇지. 명사라는 품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명사라는 품사가 있으면 답은 ING가 된다. 왜? 이때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명사가 있으면 ING잖아. 그지? 그러면 명사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PP형 과거분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면 되게 쉬워진다는 얘기지. 자, 들어가 볼게요. encoded. 자, 우리가 뭐였어요? 얘를 삼형식 동사로 생각했을 때예요. 그러면 encoded와 encoding의 구분 문제죠. 그럼 뒤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뒤에 전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리가또. 얘는 맞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약간 변신을 해볼 거예요. 변신. 약간 병신을 해볼게요. 그럼 내가 병신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변신을 해본다고요. 알았죠? have를 몇 형식 동사로 볼까요? 5형식 동사요. 내 말 이해 가나요? have가 5형식 동사였을 때 그럼 얘는 사역동사의 기능을 갖는다. 그럼 목적어가 뭐예요? A magnetic street.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다음에 encoded가 뭐가 돼요? 목적격 보호자리가 되는 거예요. 5형식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답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 magnetic street 자석띠예요. 자석띠가 암호화를 합니까? 암호화되어집니까? 암호화되어지겠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관계가 어떤 개념이 돼 있어요? PP형, 수동의 개념이라는 거 알 수 있지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PP형이 과거분사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have라는 동사를 5형식 동사로 본다 하더라도 3형식 동사로 본다 하더라도 encoded의 답의 변화는 없습니다. 내 말 이해 가니? 한 가지 팁을 줄게요. have가 사역동사로 쓰여, have가 뒤에 명사가 있는데 만약에 no 플러스 명사 뭐라고요? 요 목적어 자리가 그래서 no 플러스 명사로 돼 있어요. 목적어 자리가. 그러면은요, have는 사역동사로 그냥 안 쓰였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3형식 동사로 쓰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알아듣겠니? 여기서 잠깐 3점골 빠지는 게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좀 실전어법 풀이 설명 들을 때는요. 내가 자타공이냐 이거는 선생님같이 실전어법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았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내가 여태까지 경험치로 나오는 거예요. 알았니?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이론 다 배우잖아요. 분사구문 배우면 뭐 할 건데 써먹지 못하는 거. 사역동사 배우면 뭐 할 건데 써먹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배웠던 것을 실전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다가가는지를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실전어법이에요. 근데 이거 왜 하고 있죠? 평가 모의고사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거 한 문제 맞추려고 하나요? 아니요. 니네 내신 대비 때 서술형, 그 다음에 실전어법,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는 4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 사이에요. 어떤 학교 2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서술형까지도 어법이 나오기 때문에 어법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105니까 고1이 됐으니까 학교에서 내신 대비 할 때 어법만큼이라도 때려서 그냥 감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게 완성이 되면은 내신 대비할 때 그만큼 수월해진다는 얘기야. 그걸 명심해. 알겠어?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모의고사 수능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그냥 맞춰지는 문제고요. 자 이제 5번 들어갈게요. 5번은 무슨 어법? 네. 자, 나 부른 거야 지금? 4번에서 예. 네. 지금 어떻게 계속 설명했는데? 자 여기 질문 들어왔어요. 한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합시다. 지금 한 학생의 질문이 시은이의 질문이 뭐냐면 지금 사역동사가 쓰이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에 와야 된다잖아요. 근데 지금 사역동사가 자 얘를 사역동사로 봤을 때 오형식 동사를 봤을 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관계가 수동이면 PP형이 온다면서요. 이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예요. 까리? 오늘 기분 두 번째 좋아졌어요. 먼저 신입생인 예준이가 선생님한테 그 영상을 보고서 나한테 정답을 던져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 앞에서 우리 시은이가 나한테 질문을 해줬어요. 선생님이 가장 기분 좋을 때 수업을 듣고 있는 내 학생들, 내 제자들이 나한테 질문을 던질 때 무지하게 기분 좋습니다. 내가 가장 기분이 더러울 때 수업 시간에 앉았는데 왜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냐고요. 인사 한 번만 하면 돼요. 왜 자꾸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면서 인사를 하냐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졸지 마. 아이고 그러나요? 졸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졸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뺨할 때. 여기 몇 층이죠? 9층이죠. 뛰어내리면 안 돼요. 나 슈퍼맨 하면 뛰어내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알았지? 찬바람 쐬고 오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한석이가 거기 앉아 있다가 안이 좀 답답하다 할 때는 한석아 창문을 열었다 환기 좀 시키면 돼.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자 5번 들어갈게요. 자 얘 항상 문장의 포지션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자 무슨 어법이야? 일단 처음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세요. 무슨 어법? 병행. 네 문장 중간 ing 밑줄 어법이야. 그지요? 근데 문장 중간 ing 밑줄 어법에서 우리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정동사 파악이었죠.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ing 밑줄 어법을 접근할 때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all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all이 뭔데요?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에는 all만 있는 게 아니라 and도 있고요. but도 있어요. 대표적인 3대 등위 접속사. 물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시중 교재를 보시면 so 있죠. so 그래서 그다음 for 있죠. for이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because 개념이거든요. 걔네들도 등위 접속사에 포함은 돼요. 근데 걔네들은 얘랑은 좀 제외할게요. 왜냐면 so나 for은 뒤에 절이 나와야 돼요. 근데 and나 so나 for 다음에는 절만 오는 게 아니야. 얘는 삼각형 구도를 해서 분명히 얘를 기준으로 앞쪽과 얘를 기준으로 뒤쪽은 서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칭을 이루는 상당어구가 온다. 데칼코마니 것처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가지요? 그런데 문장 중간 ing인지 알고 풀었더니 앞에 all이란 등위접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무슨 문제로? 다 같이 네 글자 시작. 병렬 구조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병렬 구조로 생각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병렬 구조 해법은 어디에 있다? 요걸 다 포함해서 결국은 뭐다? 내용, 자, 문장 구조 파악하면서 내용 해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낸 출제자는요, 여러분들을 개무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답이 쉬워요. 지금 all 다음에 ing 나왔죠? 그러면 앞쪽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ng가 있어줘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여.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자, 이 문장 볼게요. if부터 시작하죠. 자, 요거 하나 또 아까 그 여러분 선배 수업할 때도 또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한테 특출나게 얘기해 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문장 대가리가 뭐로 시작한다고요? if로 시작해요. if가 뭔데요? 만약에. 그건 뜻이고요. if가 뭐예요?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죠. if가 무슨 접속사예요? 만약에. 그건 뜻이고요. if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야. 접속사면 항상 주어동사야. 접주동 알겠어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을 했어. 접주동. 그다음 콤마 찍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어 플러스 동사의 주절이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요 패턴을 꼭 기억하라고요. 요 패턴을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수사절로 문장이 시작할 때는 핵심이 어디에 있다? 중간 콤마 SV 이렇게요. 그래야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아니 if라는 접사절로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중간 콤마 SV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잘라주는 거야. 접수사가 이끄는 절을 종속절. 자 따라해봐. 종속절. 종속절이 아닌 절을 무슨 절? 주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할게요. if 접수사니까 the 빈 주어 오케이 is 나왔네. 빨리 콤마 찾아. 콤마 나왔어. 자 한번 잘라볼까요? the customer 주어 나왔고 can withdraw 동사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뭐 하고 있었는데요? 병렬 구조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종속절과 주절은 이미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요거에 대한 병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또 보면 돼요? The customer 여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The customer can withdraw money, check their account balance, or making other inquiries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or 앞에 ing 형태가 눈을 떠고 쳐다봐도 안 나와요. 그 얘는 일단 틀려서 정답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고등부를 하면서 무슨 문제예요? 서술형 문제 있어요. 틀린 걸 바르게 고칠 수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점이 맞는 거예요. 8점짜리 문제였다. 잘못된 거 찾는 거 3점. 바르게 고치는 게 5점이에요. 항상 배점이 더 커요. 바르게 고치는 게. 그럼 바르게 고쳐보세요. 메이킹. 그렇지. 그게 뭐냐면 여기는 withdraw. 뜻은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check. 동사 원형 됐어요? 그 다음에 or making이 아니라 make 이렇게 되는 거죠. withdraw는 뜻이 참 많아요, 얘들아. 철회하다, 철수하다의 뜻도 있고요. 지금 같은 거는 뭐예요? money, 돈을 회수하다. 그렇지, 인출하다. 인출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병렬 구조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